다른 사람도 고유한 무엇인가를 품고 있다고, 우리가 궁금해할 무엇인가를 품고 있다고 믿는 것은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는 거의 저항이라고 부를 만한 일이고 최고의 존중이다. 저는 회사에 다니고 소설, 시, 에세이를 쓰고 글쓰기 강연도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글을 처음 쓰기 시작한 거는 중학생 때부터 써가지고 100일 정도 열심히 나가고 학교 안에서 위세를 떨치고 다녔죠. 국어 선생님들의 예쁨을 받고. 근데 사실 이제 맨 처음 쓰기 시작했던 거는 이제 소설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설은 정말 중학생 때부터 썼고, 시 같은 경우에는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몰랐는데 한 2016년도부터 써가지고 제가 쓴 글 중에 가장 최근에 쓴 글이 시 장르고요. 근데 희한하게 이제 시로 등단을 하긴 했어요. 작은 개간지에서 2020년도에 등단을 했습니다. 썩 괜찮다 이젠 알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일도 만나고 싶은 이도 더는 없기 때문에 비로소 부피를 잃으리라. 그런 시입니다. 스스로를 많이 의심하는 버릇이 있어서 그렇게 잘 썼나 했었는데 이거를 예전에 다른 캘리그라피 무드등 만드는 걸로 써서 거실에 놨더니 본가에서 이제 할머니께서 오다가다 읽으셨다고 근데 너무 와닿고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잘 썼네? 그걸 좀 느꼈어요. 지역 와서 그냥 청년 모임 나가고 이러면은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카오스처럼 혼재되어 있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하고 싶진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집에 가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좀 가만히 누워있어요. 약간 그냥 완전 무기력하게 그냥 누워있고 뭐 원래도 사실 그 등단한 시를 쓴 이유도 좀 우울증이 되게 심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뭐 이제 늘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이제 저도 좀 그 근원을 좀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비혼 비연애를 지향하고 있어가지고 좀 가까웠던 사람들하고의 거리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좀 이해받을 수 없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또 완주 오면서는 성격이 많이 변해가지고 옛날에는 상처받을 것 같고 미움받을 것 같아서 말을 못했는데 지금은 그냥 아니다 싶으면 말하고 뭐 모임이 제가 있어서 분위기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도 좀 아닌 것 같고 누군가 선을 넘으면 말을 하고 뛰쳐나오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 용기는 좀 생긴 것 같아요. 저의 은밀한 기쁨은 진짜 친한 동생하고는 가감없는 대화를 많이 하죠. 최근에 썼던 소설은 사실 연애 프로그램에 대해 썼거든요. 근데 비혼 잡지인데 거기도 이제 거의 저처럼 비혼 비연애이신 분들이셔가지고 연애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설을 쓰고 싶다고 했을 때 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연애 프로그램에 대해서 쓰고 출연자가 나오면 아무래도 성적 대상화가 될 수밖에 없고 연애를 지향하는 프로그램에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약간 그 연애 프로그램에서 완전히 탈코르셋한 주인공이 등장해서 좀 약간 이 프로그램 포맷 자체를 약간 좀 좌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썼는데 카테고리를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세 개로 올해를 생각하면 회사 올해 유독 약간 좀 많이 영혼이 삭막해진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회사 다니면 다들 그렇다더라 했는데 그걸 너무 느껴가지고 어쨌든 존재감은 좀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회사를 이제 나가겠다고 했을 때 다들 많이 아쉬워하고 계시고 그 반면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결국은 조용한 사직을 마음먹게 됐습니다. 일상이 많이 흔들린다는 느낌을 받았어서 이 단어를 붙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사시랑 아트를 붙인 거는 어쨌든 제가 글을 쓰고 있고 그게 저의 본업이니까 그러니까 그거가 회사 때문에 많이 멈춰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저의 글은 어떤 방향으로 써야 할지 그걸 계속 고민하고 있어가지고 붙였습니다.